예, 방금 소개받은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장 이승욱입니다. 저희가 사실 예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방금 이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국가기록원 R&D 사업인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재설계 사업 관련 기록 전문가 워크숍 겸 착수보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 이 사업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슈를 확인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 과제는 과제 특성상 여러 기록 전문가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의견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본 사업의 지금 개요는 이제 이혜영 교수님께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소개드릴 것은 본 사업의 배경하고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들 아다시피 공공 분야,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인택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고 큰 트렌드를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공공기록관리 분야에는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 차원에서 큰 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문서류, 정확히는 어떤 확정된 결제 서류형 기록들을 위주로 관리했던 거에서 데이터형 기록이라고 전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개념은 아직은 아닙니다. 기록관리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도출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막연하게 그런 어떤 현상적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형 전자기록이 지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문서류 위주의 관리 패러다임 가지고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현황을 보면은 정부의 전사적 자원관리 포털이라는 이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16년 장적 기준을 보면은 공공기관에 약 18,000여 개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8,000개 시스템은 다 기록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고 일부는 그야말로 그냥 기계에 불과한 그런 전산 시스템도 물론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기록이냐? 사실은 저희 기록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 데이터가 기록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록관리법에 의하면 입안부터 종결까지 전체 과정 결과가 기록관리 대상이고 저희 대통령령에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적시를 해서 데이터형 기록이 엄연하게 우리 기록관리법상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주의는 이제 다른 법령들하고 비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구 사무관리 규정에 있는 어떤 공문서 효력주의에 입각한 그런 공문서들보다는 좀 범위가 훨씬 넓고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에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일체보다는 조금 범위가 작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 기록관리 여러분 기록관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나 기록관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 기록들이 상당히 이런 포괄주의 기조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은 기술들, 특히 이제 민간에서 공급되는 그런 최첨단 기술들의 영역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록 환경 전반에 클라우드란 말은 이미 익숙하고요, 빅데이터란 말도 이미 익숙하게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첨단 정보 기술이 보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맞는 이걸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의가 필요한 차원에서 프로세스나 어떤 시스템의 재설비가 지금 불가피한 그런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전자기록은 대체 현황이 이렇습니다. 우선 문서류들은 대체로 초기에 전자 결제 문서를 도입했을 시기에 90년대 말부터 기관마다 편차가 좀 있는데요. 90년대 말부터 2003년까지 만들어졌던 지금 기관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표준전자 문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04년 이후에 생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와 거의 동시에 업무관리 기록, 청와대에서는 이지원 기록,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04년, 03년부터 시작이 됐고 정부에는 그 온나라라고 그래서 그 초기에는 함원이라고 불렀었죠. 06년에 6개 부처가 시범됐다가 지금은 전부처에 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09년부터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관리 기록은 그 결제 문서가 포함된 결제 과정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의견 주고받았던 의견을 수렴했던 메모보고까지 포함되어 있고 대체로 한 6종류의 문서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올해부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돼서 올해 이제 클라우드 업무관리 시스템이 이제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 데이터셋. 중앙부처 기준으로는 아까 전체로는 한 2만여 개, 18,000개 된다고 그랬는데 중앙부처 기준으로는 약 1,600개 정도 되고 여기에 작년 기준으로 한 8,000 테라바이트 정도. 이 8,000 테라바이트는 중앙도서가 한 900개 분량이라고 보통 그렇게 순수하게 데이터로만 비교하게 되면 그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데이터량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계속 배가 되는 식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청각 기록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결제 문서에 첨부된 시청각도 있지만은 갈수록 그 고품질의 대용량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웹기록도 기록관리법의 관리상으로서 지금 현재 K와크라고 하는 이제 표준 아카이빙이 있고 아카이브 표준이 있고 지금 원격 수집이 11년부터 지금 진행된 그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어저께 그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지금 모 의원이 기관 트위터들을 SNS 자료를 그 기록관리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SNS 자료를 기록으로 관리하는 개정 입법안을 지금 낸 바 있습니다. 만약 그 개정 입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주로 공식 트위터도 SNS도 기록관리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자, 뭐 문제점이란 말은 우리 공문서에 그냥 식상하게 나오는 말인데 오늘 그 김인택 교수님 특강을 그 들으셔서 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일부 인공지능이라고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지금 현재 다양한 디지털 첨단 기술이 기록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블록체인이나 사물 인터넷, 원격 계측 이런 것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저희 행자부 내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록 생산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아마 저는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쪽에서 기록 생산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동시에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기록을 생산하고 이관하고 뭐 자주고 할 것도 없이 그 기록 생산의 투명성을 원천적으로 보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그게 뭐 꼭 기술적으로는 그게 구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구현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라서 웃었는데 아무튼 이런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기록 환경에 연관은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작 그 주체들 이런 첨단 기술들의 주체들은 기록 관리에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기술들을 생각하고 하는 주체들이 오늘 김인택 교수님은 저희 이제 기록 관리 커뮤니티에 연결되셔가지고 오셔서 아까 뭐 아키비스트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사실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도입하려는 주체들은 사실은 기록 관리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관심이 오로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우리들만 있습니다. 우리들만 저런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우리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 의존적 조건이 계속 가중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기록 관리 업무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기술들이 그 핵심 기술인지에 대한 파악이 지금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 기술을 도입하는 사람들이 기록관리 커뮤니티 의견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이것이 기록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록관리 원칙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행정정보 데이터셋 관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분류상 그 데이터셋은 사실상 모든 전자기록을 포함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연적 관점에서 또는 기록관리적 관점에서 이 데이터셋의 실체를 인식을 하고 관리 규범을 정립하고 패러다임까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전자기록 대부분은 사실상 기록관리법의 행정정보 데이터셋이라고 별로 분류된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바라보게 되면 사실상 모든 것이 데이터셋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거에 근거한 프로세스나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보 무결성 등 전자기록의 품질 원칙 구현 절차가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드는 거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우리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61년도에 개정되고 2016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근 몇 년인가요? 한 60년 만에 개정됐나요? 60년 좀 안 되죠. 증거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 당사자의 진술을 중시하던 증거 그 규범이 이제는 그 객관적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객관적인 과정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그런 디지털 포렌식이나 객관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 입증 방법에 의해서 증거들이 온전하다, 옳다, 믿을 수 있다라고 입증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뭐 사법 재판이나 뭐 형사 재판, 형사적이고 사법적인 재판에 주요하게 이제 지금 뭐 국가수나 검찰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이미 됐습니다. 기록 관리 분야는 사실 그거 관계 없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법 재판이나 이런 데 보편화되면은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예를 들면 국가기록원 공문서를 대부분은 그 재판이나 이런 데 증빙, 행정 증빙으로 활용이 되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죠. 저희 뭐 기록의 뭐 패키징이나 포맷 변환 이런 것들이 그 기록의 무결성이나 진본성, 이용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되어왔던 건 사실인데, 그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규모 시스템 기반의 기록 환경에 필요한 관리 분야가 이제 부실하다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종이 기록 시대하고 초기 전자문서 시대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공통된 어떤 기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객체에 기반한 기록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네오 변환을 하는 것도 사실은 네오 자체가 객체란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런 객체에 기반한 관리 모형이 계속되어 왔다면, 지금 대규모 시스템 환경에서는 그런 객체 변환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서 양산되는 그런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 그다음에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한 그 관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상 기록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그 의견들은 많지만, 실제로 기록 관리 업무의 어떤 공식적인 프로세스나 더더군다나 이제 시스템의 어떤 기능으로 돼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주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표는 그 지난 2005년을 전후해서 지금까지 전자기록 관련 정책과 관련된 추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제가 붙인 표현인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을 표준 전자문서 체계라고 명명을 했고, 그 이유를 잠시 지금 저희 그 사업 명칭인 차세대 전자기록 체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전자문서 그 표준 전자문서 체계라고 했느냐라고 한 것은 이 단계가 그 사실상 기본적으로 05년도에 진행됐던 대대적으로 국가기록을 수행했던 업무제설계와 정보화 전략 계획이 토대가 되었고, 그 이 프로젝트 핵심이 바로 표준 전자문서 관리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체계는 근데 사실상 이 시점은 05년 시점이지만 이 시점은 전후로 포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포괄하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그 99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07년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그 99년 제정된 법과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기록 관리 혁신이 만나서 실제로 구현된 것이 이 시점에 진행됐던, 바로 요 시점에 구현됐던 그 표준 전자문서 관리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조치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무관리 규정상의 문서 서식, 뭐 여러분들은 옛날 공문서 서식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옛날 공문서는 시행문과 기한문이 분리되어 있었고 시행문 기한문 공이 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문서 체계로 바뀌게 되면 그 표들이 기본적으로 그 표현되거나 이런 데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표들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시행문과 기한문을 통합시켜서 지금 보는, 물론 지금 접수문서의 접수번호하고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서식을 통합한 것도 이때 연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는 건 단위 기본 관리를 했었는데 99년 법 개정과 동시에 도입됐던 단위 과제, 단위 업무별, 철 단위, 과제별 철 단위, 철에 기반한 기록 관리도 요때 비로소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로 정립이 돼서 이것이 RMS 각 기관별 RMS 시스템의 개발 거기에 기능으로 구현이 됐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가 지금 말씀드린 표준전자 문서의 어떤 그런 변화나 혁신, 개선 낸 그런 표준전자 문서 이외에 다수의 이종 전자기록들이 같이 공존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전자 문서 그렇지만 이제 이 기본적인 혁신은 표준전자 문서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소급 적용하거나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전자는 당초에 만들어질 때 아까 말했던 구서식이었고 철 단위가 없었죠. 철 단위가 없었는데 이 표준전자문서 체계로 편입이 되면서 RMS에 철 단위가 생성돼서 경납되는 방식으로 철 취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업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철과 건으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표준전자 문서가 아니라 대략 한 5종류나 6종류의 그 문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다시 RMS에 경납하면서 철과 건으로 그 매핑을 해가지고 경납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구전자 문서나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 문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이시듯이 이 부분 데이터셋의 존재는 입법화는 한 12년인가요? 그 뒤로 내려가는데 사실은 실제로 데이터셋이 존재했던 것은 추정컨대는 이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06년, 87년 이때 이미 우리가 지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라고 얘기할 법한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 운영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표준화나 시스템 기능 구성이 엄격하게 표준 전자문서 체계로 그 혁신이 되고 구현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 시기에 그거와는 성격이 다른 이종 문서가 다소 공존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행정정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 법적 관리상도 아니었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표준 관리 전자문서 관리 체계로 편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극히 희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구현되는 거에는 그 전과 후가 좀 양상이 다르죠. 전산 시스템은 특성상 일단 구현되게 되면은 결과를 바꾸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융통성 있게 그게 애초에 당초에 그게 설계됐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면은 용이하지 않죠. 사실 이 표준전자문서 체계 이 체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최근 그 역사에서 매우 왕성한 혁신기입니다. 매우 왕성한 혁신기의 산물이 바로 이 시기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혁신 사업들이에요. 아마 국가기록원은 서울에 사무소를 하나 차려놓고 혁신단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집중적으로 프로세스 혁신을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그 왕성한 혁신기의 산물이었는데 이제 다양한 유형의 신고 기록들이 공존하는 이런 거에 비추해 봐서는 사실상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는 터치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간과되고 이 오로지 이제 표준전자문서 이 부분에 국한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능과 엄격한 어떤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식으로 진행됐고 그 언저리에 있는 그것도 행정정보 데이터셋 빼고 언저리에 있는 그 문서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식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이제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자기록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그 기록 생산 유형이 단조로울 때가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아까 4차 산업혁명을 굳이 들지 않아도 매우 그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환경들에 직면한 그런 시대에 와서 지금 이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사실은 그 관리 프로세스 이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오래된 과제죠. 행정정보 데이터셋에서는 이미 등장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됐지만 관리 프로세스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적 신뢰 체계는 아까 말했듯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그런 그 법률 개정으로 비롯되듯이 어떤 그 전자적 디지털 자료의 어떤 증거 입증 체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일대 변화가 등장해서 국가기록 관리를 전담하는 우리 전문가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생산 공유 활용. 그다음에 이제 관리 자원의 통합적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 전산 자원, 기록 관리 전산 자원들이 물리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옛날에는 생산, 처리과, 분석과 기록 보존소가 딱 물리적으로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랑 구별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그 세 개 구분은 실제로 업무 진행은 논리적으로 구분될지 몰라도 자원의 운용이라든지 그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통합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사결정,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가요? 이런 정책을 채택하거나 이럴 때 기록관리 관점에서의 어떤 그 고려 사항들이 이 시스템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데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도입됩니다. 도입되면 저희는 기록관리 쪽에서는 그걸 추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따라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차세대 기록관리 그 체계의 재설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이런 그 2005년 이후에 전자기록 관련된 정책 관련 추이를 살펴보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이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냥 그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R&D 사업의 과제는 대체로 5가지인데요. 요소기술 분석, 행정정보 데이터셋 관리 프로세스 설계. 이 부분은 사실 요거보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행정정보 데이터셋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의 설계 분야입니다. 그다음 현행 캠스의 기능 및 체제 개편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캠스에 대한 기능 개선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운영하는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성이라든지 아키텍처 부분도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제 그 연구기록물 관리 기관들이 이제 속속 이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AMS 범용 기능을 모델링한 것도 이번 제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용역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전 관리 체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어떤 이행 플랜이랄까요? 그래서 법제도 개선 방안, 그다음에 그 국가기록원 내에 그 업무 수행 체계 개편 방안, 그다음에 후속 필요한 예산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계획 또는 그 제안서안 이런 것들도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다 종합을 해서 추후에 이제 연말에 일종의 중기 액션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기록원 2020 가칭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근거 문서로 해서 향후에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장표는 그 차세대 기록 관리 프로젝트 관련된 진행 계획을 개관한 것입니다. 보시듯이 여기에는 제일 마지막에 그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 워크숍한 이 착수 보고회가 그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그 시각점으로 해서 저희 지금 그 국가기록원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일단 기록관리 전문가 공동체에서 공유 가능한 이슈가 도출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생산적 논의에 필요한 어떤 합의적인 토론 룰 여기서 말하는 건 형식적 룰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토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도달할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합의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일단 합의가 되면 공유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논의와 어떤 결론을 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기록원이 해야 될 각종 그 개편 사항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사업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제안도 여기 보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일종의 중기 액션 플랜이 디지털 국가기록원 2020이 만들어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BPR ISP와 그다음에 법령 표준 재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연도가 다소 이제 부정확합니다. 18년, 19년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산 그 환경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놓은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가지 법령 재개정이나 BPR RSP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0년까지 각종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이제 차세대 체계가 구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세대 기록 전자기록 관리 체계 재설계 그 프로젝트에는 전자기록 관리에 대한 혁신이라는 지속적인 내용과 함께 지난 07년 기록관리법 전부 개정 이후에 지금 현재 10년째를 맞았습니다. 10년째를 맞은 법령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 국가기록원이나 각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의 문제, 기타 그 밖에 다양한 그 이슈들이 논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그러한 논의를 위한 그 첫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마무리 대신해서 여기 계신 그 기록 전문가 공동체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관심과 앞으로의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